네. 제가 회사를 3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 이제 개인 사업자고, 2개가 법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가 다 어느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버실 수 있나요? 또 어떻게 자동화를 이루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제가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부업 강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월 순익 100만 원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500만 원까지 가고, 한 1000만 원까지 가는지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월 순익 100만 원이 안 된다 이러면은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거의 99.9% 실행력의 문제죠. 사실 실행력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솔직히 제가 뭐 현실 후기 이런 거 올리긴 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고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책을 계속 읽어요. 뭐 그 세스 고딘 책들 이런 거 This is 마케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그만 보세요. 그리고 제로 투 원 이런 것 좀 그만 보세요. 그런 거 보시면서 사업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막말로 이게 위탁이 있어요. 온라인 사업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위탁 판매하면 돼.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 들어가서. 자본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로 뭘 해요? 경험을 쌓는 거예요. 해서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빨리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강의를 들으면 돼요. 돈을 내시면 돼요.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요. 무슨 강의 들어요? 위탁 판매 강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업을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해요. 해외 구매 대행.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초보자분들이 월 100만 원을 만들 때 위탁 아니면 구매 대행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은 그냥 강사한테 돈 내고 코칭을 받아가지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100만 원 못 만들겠습니까? 100만 원 만듭니다. 안 하는 이유는 실행력 때문이에요, 실행력. 네, 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요즘에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노하우를 다 풀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 같은 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의지도 약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강의를 봐도 모르겠고, 유튜브 봐도 모르겠고, 그러면 강의를 들으셔야죠. 강의를 듣고 빨리 그 1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강사 말만 따르시면 돼요. 제 강의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100만 원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 강사가 아주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거죠. 이 100만 원을 빨리 벌고 싶다. 내가 이 100만 원 버는 거 알겠어요. 위탁이랑 구매 대행으로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얘기 하세요. 근데 저희 수강생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대표님, 빨리 벌고 싶어요. 그럼 얼마 만에 벌고 싶습니까? 저 한 달 만에 벌고 싶어요. 자, 이 100만 원과 이 한 달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울리는 워딩은 아니에요. 내가 가장 맨 처음에 아무런 지식 없이 들으면 당연히 한 달 만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한 달 만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완전 떠먹여 줘야 되는 강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의료가 같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내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면은 1대1 코칭이든 뭐든 해가지고 빠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결국에 내 걸로 체득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일 때 뭘 느끼냐면, 이걸 빨리 만들고 싶다, 조급하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즈니스를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성장이. 제가 100만 원 다음에 500만 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1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순익으로 따지면 엄청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이 500만 원은 뭔가 특별한 게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100만 원보단 있겠죠.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정체기를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간다고요. 근데 100만 원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꾸준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요, 이번 달에 업로드를 0개 했어요. 그럼 다음 달에는 제가 업로드를 뭐 1000개 했어요. 다음 달에는 2000개 했으니까 매출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업로드 올린 거랑 별개로.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에요, 여기. 업로드 10개 했잖아요. 여기에요. 1000개 했잖아요. 여기에요. 10,000개 했잖아요. 여기에요. 그러다가 이제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을 쓰는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요. 그 역량은 하나도 필요가 없잖아요. 역량이 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단순 반복 운동이에요. 단순 반복 노동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운과 때와 뭐 제품이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그때 한 번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250만 원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서 한 번에 300만 원이 되고 300에서 갑자기 500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순익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그 플로우 기간을 버티는 걸 되게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부업이냐 전업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생활비가 있고 그렇게 조급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내가 배우고 적용하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전업으로 당장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돈이 없으면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은 지속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전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그래도 자본금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모아놓고 전업하실 분들은 천천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긴 해요. 근데 나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전업으로 해야 되고 2달 안에 매출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 입시 때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이 사람을 최대치로 수능에서 잘 보고 싶어요, 등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둬놔야겠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있던 환경에서 절대 안 돼요. 절대. 부업은 그게 되죠.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있던 환경에서. 근데 전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구나. 내 환경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위탁 판매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구나. 가족도 나한테 말을 걸거나 내 걱정을 해주거나 뭐 밥을 먹었니 혹은 밥을 차려주거나 이런 것 자체가 모두 다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요. 난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을 지금 밥도 안 먹잖아요. 그냥 대충 먹고 그냥 공부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험이 딱 그날 하루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뭐 2달밖에 없대요. 근데 나는 지금 예산이 2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난 이제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강사들보다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 분들은 강사보다 열심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고시원 들어갔습니다. 이 200만 원에서 50만 원 떼다가 고시원 들어가요. 그럼 정말 이제 배수의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돼도 그 사람만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든 누구든 같이 하자고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0만 원 구간을 돌파했어요. 이제 500이에요. 500까지 갔어요. 사실 300이나 500이나 거의 비슷하고 500에서 구간이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순익이 500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커머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머스 하나로 500을 달성하신 분도 있고 근데 커머스로 한 300 그리고 강의나 뭐 부가적으로 컨설팅해서 200을 채워가지고 월 500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월천까지 만들고 싶잖아요. 수익으로, 순수익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내가 왜 잘 됐는지 몰라요. 대부분 99%.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실행력 얘기를 했죠. 이거는 역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500 정도 만들었으면은 분명히 나한테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게 뭐 역량으로 돈을 버는 거든 커머스든. 내가 만진 거기 때문에 나한테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고 거기서부터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돼요. 대부분은 원인을 몰라요. 내가 왜 잘 되는지.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럼 그냥 나보다 더 잘난 선배한테 얘기하면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왜 잘 됐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갖고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해요? 한계 고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이 구간이 제일 많이 사로잡혀 있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다 겪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로 1000만 원 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요가 작은데도. 어떻게 뚫었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고민할 때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끝인가? 나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해서 부동산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것 깔짝 나 자산 공부해야 돼. 나 SNS 해야 될 것 같아. 공부는 진짜 많이 하세요. 책도 많이 읽고 제일 열심히 살아요. 사실 이 구간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구간이에요. 오히려 여기는 일을 많이 안 하거든요. 여기 제일 많이 하고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한계를 느끼냐? 직장 생활들은 월 내가 500 번다 그러면 부러워하죠. 자영업자들. 근데 사실 주말에도 일하고 공휴일에도 일하고 그거 다 시급으로 치면은 직장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단 1차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잘 되는지 알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세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람 한 명 더 투여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나온다고요. 왜? 내가 가격으로 팔았던 사람들 여기서 다 무너지죠. 처음에 간이가세자로 커머스 시작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나 뭐 이런 거 바꿀 생각 안 하고 좋은 가격만 자꾸 찾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다 무너집니다. 경쟁자가 생겨난 거를 처음 보는 거예요. 나랑 가격대가 비슷한 경쟁자를. 그리고 내가 대량 등록으로 그냥 올려가지고 어쩌다 운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잘 됐는지 찾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내가 유통망이나 물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면 가격 경쟁력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이상으로 못 넘어가요. 인맥이 있는 게 아니면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진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마진을 높여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CS나 아니면 어떤 상품을 좀 잘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 나한테 어떤 역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극대화시키면 되겠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가격을 벗어나는 싸움을 해야 돼요. 1000만 원도 열심히 일하고 500도 열심히 일하는데 실력이라는 차이를 볼게요. 뭐 내가 이제 디자이너예요. 그럼 실력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1000만 원 받아요? 객단가가 높으니까. 마진이. 여기에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객단가가 왜 높아요? 뭔가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것 같으니까. 비싸지만. 이 사람 왠지 더 잘해줄 것 같으니까. 그게 가격이에요? 대량 등록이? 아니잖아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역량. 여기서부터는. 날 찾게 하는 이유. 그래서 왜 당신한테 사야 됩니까? 이러면은 대부분 아무 말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냥 이제 제품이 어쨌든 저는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전화나 이런 것도 친절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한다고요. 1000만 원인 사람은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또 사고 싶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추천했을 때 우리를 추천하게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거창하게 얘기해서 마케팅이라고 이제 해요. 마케팅.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마케팅 싸움이에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도 잘 팔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이 구간에. 제가 1000만 원어치 상품 하나로 이렇게 팔았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님 저도 근데 좋은 제품 있으면은 이렇게 1000만 원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들은 한번 이제 그 마인드를 싹 바꿔야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왠지 아세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상품이 팔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좋아 보이는 제품이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좋아 보이는 제품.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좋아 보이게끔 얼마나 만들었느냐. 제가 곰돌이 인형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이 인형 어떻게 파실 거야? 이러면은 500만 원 선에 멈춰 있으신 분들은 곰돌이 인형은 어린아이한테 이제 좋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맘카페에서 뭐 바이럴하고 상세 페이지도 엄마가 뭐 아이한테 선물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 이런 거 담겼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돈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곰돌이 인형 팔아보세요 이러면은 곰돌이 갖고 안 된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곰돌이로 안 되는 그럼 뭐 시장을 찾아야겠죠. 사람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곰돌이는 안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학사모를 쓴 곰돌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졸업 시즌에 가가지고 대학교 앞에서 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곰돌이 인형을 파세요라고 하면 그 곰돌이에 갇혀 있어서 이 제품 구성을 바꿀 생각을 못 한다고요. 이게 디자인이든 커머스든 똑같다고요. 상품 구성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커머스에서 뭐 이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로스셀링, 업세일링. 용어는 이제 어려운데 그냥 편하게 보면은 업셀링은 이거죠. 싼 거 찾으러 왔다가 비싼 거 사는 거고 크로스셀링은 뭐예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자유자재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SD카드를 팔면 리더기를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곰돌이 인형 어떻게 팔 거예요? 곰돌이 인형 갖고는 마진이 안 나오죠. 졸업 시즌까지 가서 이제 파는 거는 딱 한 번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 꽃을 같이 팔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할 때 선물로 뭔가 하는 것들을 같이 구비해서 세트 상품으로 구비해서 팔거나 그런 게 핵심이라고요. 그런 게. 그렇게 몸값을 내가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객단가. 이게 1000만 원하고 500만 원의 차이예요. 상품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싶다. 바꿔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인 거예요. 주어진 대로 못 팔아요. 시중에 있는 거. 위탁 판매 들어온 거 그대로 하면 못 팝니다. 그걸 내가 상품 구성을 바꿀 줄 알아야 이 객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월 5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1000만 원까지 가고 싶을 때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배우면 돼요. 그래서 고객 심리, 뭐 고객 경험, 그리고 좀 워딩을 좀 카피라이팅을 잘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